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연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는 지금 이 시간이 6월 1일 지금 오후 3시 45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우선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개항을에 출마한 이분이 당선이 될지 아니면 당선이 되시지 않을지, 또 만약에 당선이 되면 얼마나 근소한 차이 혹은 굉장히 큰 차이로 당선이 되실지, 또 반대의 경우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이분이 걸어왔던 길, 적어도 정치인 이후에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 그리고 지금 개항을 후보까지 하면서 이분의 정치적 그런 파워랄까요?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방송이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이 방송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찍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는 이유가 네. 하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승리를 하거나 패배를 하더라도 그의 미래는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다. 네. 그의 미래는.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이제 개항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박빙으로 승부가 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가 대선 그렇죠. 후보였잖아요. 갖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천 타천으로 어마어마한 표를 받았다고 이제 좀 많이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자랑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후보가 그 토박이 물론 그 이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무시하는 건 아니나만 그렇게 대중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낮은, 네. 네. 전국적 인지도가 낮은 그런 분이랑 아주 박빙의 차이로 겨우 승리를 거뒀다. 그럴 경우에 이제 당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에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당대표랑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거를 흔히 이제 문재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대통령 지고 나서 네. 제 부산 나갔다가 뭐 이렇게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뭐 그렇게 문재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거를 쫓아갈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런데 완전히 자기 지역구에서 그때 저번에 송영길 아마 후보가 윤영선 후보를 막 20% 가까이 차이로 이겼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냥 막대기만 꼽아도 민주당 이기는 쪽에 가서 네, 그렇죠. 박빙으로 이긴 사람이 네. 내가 당대표를 하겠다 네. 라고 하면 음, 반대 세력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커요. 네. 뭐 김남국, 네. 뭐 최강욱, 네. 막 커요. 뭐 네, 처럼해라 네, 그러나 네, 네, 네. 처음처럼인지 처럼인지 뭐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그런 사람 목소리가 커서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세력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잘 보세요. 선거 경선 마지막 날 이낙연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이겼습니다. 당심에서 대장동 있었죠. 사건이 이슈가 돼서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민주당 내에 뭐 어떤 그런 원칙, 그 선거를 했던 그거에 따른 원칙에 따르면 사실 이낙연 후보가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룰 룰에서는 어쨌든 예. 이겼는데 아직 뭐 0점 몇만 더 있었으면 과반이 안 돼갖고 이제 양자 대결로 가면 또 네.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낙연 후보가 좀 불복하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뭐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실 겨우 잡은 거예요. 겨우 잡은 간단히 거예요. 얘기하면. 네, 겨우 네. 이제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당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잘 알 수가 없죠. 네. 국민의힘 당심에 대해서는 좀 예측이 가능한데 사실 그 민주당의 당심을 잘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경선 때를 보면 분명히 이재명 후보로는 다음 그 대선을 잡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의혹에 대해서 아직 해결된 게 없어요. 네. 본인만 아니라 그러지 그렇죠. 아직 검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당대표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됐어요. 네. 우여곡절 끝에 네. 뭐 극적인 승부사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적은 표를 만약에 된다면 그렇겠죠. 됐어요. 됐는데 됐어도 네. 돼서 난 당대표기 때문에 그 대장동 수사를 안 받고 근데 대장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뭐 위원장이라 해야 되나요? 그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그 의혹들이 나오면 뭐 요즘 세상이 당대표라고 그렇죠.
이게 당대표가 되면 그러겠죠. 우리를 탄압한다. 이건 민주당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근데 민주당 전체에 대한 도전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가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그렇죠. 공정하게 그렇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네. 공정하게 심판받게 해달라고 뽑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쪽은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수사를 안 해도 욕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도 욕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덧셈 뺄셈만 할 줄 알아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일 겁니다. 사실 그 이재명 씨를 보고 거물 정치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 호칭이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라는 큰 저기 경기도가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그걸 하고 뭐 그 전에 뭐 변호사 활동하고 뭐 그런 건 다 알겠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일단 당내에서 뚜렷할 만한 뭐 계보랄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좀 많이 약했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사실 그 이제 현역 의원을 한 적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현역 동시에 의원과의 했으니까. 뭐 스킨십이 좀 적어서 그랬을 텐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여기서 현역 의원이 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이렇게 막 이게 과연 이게 뭐 사람들이 줄을 설까? 왜냐하면 요번에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게 지방선거 끝나고 한 그렇죠. 1년 좀 넘게 있으면 그렇죠. 총선이잖아요. 네. 그럼 당대표 임기간이 2년 정도 될 거라고요. 네. 그러면 딱 총선 때 공천권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공천 준 사람이 이재명대가 그러면 되는 내 거예요.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그러면 당대표가 되면 뭐 그렇죠. 자기 사람 다 심어갖고 그렇죠. 뭐 친 이재명 정당을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대선 주자 경선 할 그럼 필요도 한번- 없이 그리고 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또 한번 노려볼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젊기 때문에 네. 내라 사람 이제 정말 만들어서 그렇죠. 예. 과거에 이해창 총재처럼 그렇죠. 그럴 수 본인 있죠. 사람 공천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당을 본인이 장악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계산대로 될까가 당장 궁금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낙선한다면 낙선한다면은 말이 필요 없고 우선 검찰청에서 전화 걸지 않을까요? 나오시라고. 예.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범죄 의혹이 있으면 배지를 다나 배지를 떼나 불러서 그건 조사해야 맞아요. 돼요. 그건 예. 맞아요. 그 면책특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네. 많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정말 저 뭐 한 180개인가요? 그 특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사실 네. 그분도 뭐 언젠가는 특권을 제가 한번 세어봤는데 200개 넘었습니다. 200개 넘어요. 저 네. 180개로 알고 있었는데 네. 200개가 넘는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기본적인 그 누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제 사법부에 이제 그 저걸 받아야 되고 이런 거를 뛰어넘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필요한 과연 그런 권리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언젠가 꼭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거는 참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 이재명 위원장이 개항을 해서 겨우 돼서 이제 당대표가 겨우 됐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 심어서 총선을 치른다는 거를 아마 국민의힘도 바라지 않을까요? 그래야 쉬워지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없었잖아요. 그럼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 번 패배한 장수가 그럼요. 뭐 여러 번 뭐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될 때까지 출마를 하거나. 그렇죠. 네? 정치 뭐 저기 은퇴하셨다 다시 복귀하시고 근데 외국 갔다 그때랑 오셔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예. 그래서 지금 정치 상황이 너무 다르고 지금은 이제 국민들께서 소위 말해서 정치부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정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움직임 그런 거는 저는 좀 잘 안 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까. 정말 대한민국 진짜 AI 시대고 진짜 4차 산업혁명 진짜 쭉쭉 나가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시대적인 발상이 놓여 있어야 될지 좀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투표가 끝나고 네. 자정쯤 되면 이제 윤곽이 나오겠죠. 10시. 근데 이제 그 출구조사가 정확하니까요. 요즘 비교적 맞으니까 아마 출구조사 보면서 비교적이 아니라 이제 방송사 다 맞았고 JTBC만 틀렸죠. JTBC나 이제 그 과거에는 YTN도 한번 틀린 적이 있고 그렇죠. 네. 네. 공교롭게도 또 저쪽 성향이 있는 방송국들이네요. 어. 네, 저희 이제 결과 보고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